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19년도 1회차 전기기능사 상과목 전기설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55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56번서부터 문제를 풀어서 5문제 60번까지 풀고 19년도 1회차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 잠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게 지금 왜 건반장이 그냥 그 41번서부터 60번 문제까지 그냥 한 번에 얘기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끊어서 얘기할까라고 이제 그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제 좀 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이나 실무에 가서 건반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부 때도 그렇고 대학교 다닐 적에도 그렇고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할 적에도 그렇고 저는 반복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거를 좋은 높은 성적을 올리고 어, 좋은 성과를 냈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정해져 있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것만 달달달달달 외우고 달달달 외우다 보면은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이해되고 개념이 잡힐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겹도록 보고 거기에 두세 번을 더 보고 정말 독한 사람들은 거기에 더 봅니다.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도 한국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알파벳을 아는 것처럼 이게 전기 학문이라는 것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뭐,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현장 나와 보시면 알고 실무를 하시면 알아요. 제가 건반장이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게 자격증이 있는다고 해서 이게 기능사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 기능사밖에 없어 자격증. 나보다 낮은 자격증 가지고 있네. 아닙니다. 우리 대졸사원들 이렇게 이제 현장에 전기기사 쌍기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렇게 가서 보면은 문제는 잘 풀죠. 문제는 잘 풀고 하는데 그게 이해하고 푼 게 아니라 외워서 풀어요. 그것도 취득하고 나면은 시간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거죠. 까먹는다는 거죠. 전기는 그렇게 까먹으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진리도록 보고 이해하고 개념을 잡고 현장에 가서 그거를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현장 가면 다시 많은 걸 다시 배워야 되지만은 제 기준에서 지금 말씀드려요. 저는 전기 쪽에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만은 그래도 전기 자격증의 기본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선임하려고 자격증 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는 내가 어느 경험이 쌓이면은 그때 돼서 자격증 따고 선임 자격을 부여받으면 돼요. 전기기사 따가지고 전기산업기사나 뭐 전기기능장이나 아니면 기술사나.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능사를 공부할 적에 전기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잡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나중에 산업기사를 바로 경력이 쌓여서 산업기사를 보시든 그, 그 기사를 보시든 뭐 기술사로 가시든 뭐 아니면 기능장을 하시든 뭐 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애해서 하는 거는 저도 이렇게 문제 치고 문제답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편해요.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답들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답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교육 방법은 저는 별로 선호하질 않아요. 길게 가더라도 한 번에 숙성되게 가고 우리가 두 계단 뛰어내리기 전에 일단 스텝 다운을 하고 나서 움츠리고 있다가 더 큰 스텝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저도 힘들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워낙 공부를 제가 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좋고 저도 이게 기능사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실무와 같이 병행해서 설명하면서 저도 많은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잊었던 거를 상기시키게끔
해주는 게 또 이 자격증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흡족해 하면서 힘들지만은 늦은 시간에 와서도 타이핑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그래서 가끔가다 오타도 좀 나오고 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내 개인 생활 하면서 이게 남는 시간을 지금 여기에 지금 많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간단히 좀 복습하고 56번서부터 문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네요. 41번 문제, 보호를 하고자 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 값 이상 남은 과전류 계정기죠. OCR. 그 다음에 이거는 뭐 42번, 전등 한 개를 두 개소에 전면하고자 할 때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소? 두 개소. 여기 두 개, 그죠? 43번, 계기형 변류기의 약호 CT. 44번, 고압 전로에서 지락사고 발생 시 지락전류 검출 ZCT. 4번. 45번, 가공전솔로의 지점을 해서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발판 볼트는 1.8m 미만. 46번, 다음 중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 절연저항 측정 3번 메가. 47번, 가공전솔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하중의 지지물 기초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2번 철탑 1.33. 그죠? 지선 물어봤다 2.5 이상. 요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15년도서부터 왔지만은 지금 22년도, 21년도나 22년도나 23년도 지금 또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나왔던 문제를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하고 나올 것 같은 것도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건 아주 낮고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암기량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 거 친 거는 여기서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사실 문제 나왔었는데 요거 외우시고 요것도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암기하세요는 사실 다 외우라고 하지만은 일단 이 기초안전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2.0, 2.5, 1.33은 외워 놓으시라. 48번, 절연 전선의 가설된 절연 전선으로 가설된 배전솔로의 활선. 활선은 전기가 이제 살아있는 상태죠. 전선이 피복을 벗긴다. 활선 상태에서 전선이 피복을 벗긴다. 답은 2번 전선 피박기.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전선 피박기 치고요.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요거 관련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단말로 해서 저 단말 케이블 단말 끝을 벗기는 피박기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케이블에 연결된 데서 중간을 따는 영상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눈으로 보면 안 까먹으실 거예요. 49번, 단선의 굵기가 6mm 스퀘어 이하 트위스트. 답은 1번. 50번, 600V 이하의 저압 회로에서 사용하는 비닐 절연 비닐 배장 케이블은 VV. 1번. 51번, 16mm 합성 수지 구간을 직각 구부리기를 할 경우 구부린 부분의 길이가 몇 mm 인지 계산하시오. 그래서 여기 안찌른과 바깥찌른 다 주어졌어요. 16mm 전선관이고. 그래서 요거 공식을 넣으면은 답은 1번이 나온다고 했죠. 제가 다 풀어봤어요. 52번, 저압전로의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TN, TT, IT죠. TC가 아니죠. 53번,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 우리 지구, 지선의 중간에 넣는다. 지구, 구형애자. 2번. 54번, 보호구간에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의 차. 답은 3번, 비율차동계량기. 55번, 전선 접속 시 S형 슬리브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죠. 단선을 사용 가능하나 연선 접속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연선, 단선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내용,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했어도 얘가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나올 수도 있어. 답이요. 지금은 1번에 나왔지만 얘가 2번에 나올 수도 있고 3번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내용이 다른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과정들을 제가 예전서부터 슬리브 작업들에 설명해 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반복을 하신 분이라면 아마 충분히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좀 보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선택을 못 하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이제 오늘의 문제죠. 저압 인입성 공사 시 56번 저압 인입성 공사 시 저압 가공 인입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 면상에 몇 미터 이상 시설하여야 하는 거. 이거 답은 4번이잖아요. 그죠? 이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여기 저압 인입성 같은 경우는 요거 표 외워 놓으세요. 저압 고압까지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고압도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도 이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압에서 물어보는 경우, 저압에서 물어보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표를 저압, 고압까지는 다 외워 놓으시고, 그래도 난 너무 달달달 외워서 더 이상 뭐 볼 게 없다. 그럴 경우는 특별고압까지도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57번 무대 오케스트라 등 흥행 장소의 저압 옥내 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 전선의 사용 전압은 몇 번? 이거 답은 1번이죠. 이거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암기하세요 해가지고 한국 전기설비 규정 전시회 쇼 및 공연장, 이게 흥행장이라는 거는 이런 공연장,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거는 400V 미만이다. 그 다음에 배선용 케이블은 최소 단면적 1.5mm 스퀘어의 구리 도체를 사용해야 되고요. 무대 마름이 시설하는 전구선은 300V, 300V 편조, 고무 코드 또는 0.6에서 슬러시 1kV EP, 고무저련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해야 된다. 요것도 문제 보기에서 나왔던 게 있어요. 요 1번, 2번, 3번 요거를 틀린 거 찾는 거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맞는 거 찾는 거 물어보는 것도 있고. 요런 숫자 같은 것들은 우리 시험 문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외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근데 계속 반복해서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무한히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알 때까지. 그리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답은 1번입니다. 58번 접지를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접지를 우리가 왜 한다고 그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에 내가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접지는 우리가 보호계정기의 동작도 확실하게 하고 감전사고 방지도 하고 전로의 대지 전압의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합니다. Y결선에서 우리가 중성점 접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이제 전절연이 아닌 저감절연을 시켜주는 거예요. 단절연. 그러니까 권시, 상해, 변압기 입장에서 보면 상해 처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권시라고 하고, 중성점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 권종이라고 하는데 레벨이 다릅니다. 1호사 같은 경우 650빌에서 750빌이지만 중성점으로 가면은 이제 150빌로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 정도로 저감 재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연 재료를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상 전압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접지한다고 해서. 접지는 이런 좋은 점, 2번, 3번, 4번처럼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지를 하는 겁니다. 접지는 뭐 약간 여기 여러 종류로 막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책에 따라서도 막 다양하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고도 우리가 개통접지, 보호접지, 뭐 감전 방지용 접지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분류를 그렇게 해놨지만은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59번 화약유의 분말이 전기 설비 후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 공사는, 이거 답은 1번이죠.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폭연성 분진, 그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타늄, 가연성 가스,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를 하고요. 가연성 분진 해가지고, 가연성 가스와 가연성 분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연성 분진은 소백분 전분 유황, 가연성 분진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소백분 전분 유황으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물 물어보는 게 있고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로 물어보는 게 있는 거예요. 가연성 가스로만 얘는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폭연성 분진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타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잘 나오는 거기다 달달달 외워놓으세요.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60번 금속관 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관의 호칭에는 박강전선과는 홀수, 후광전선과는 짝수로 표시한다. 그래서 맞죠. 그다음 금속관 두께는 콘크리트 매입하는 경우 1.2mm, 노출은 우리가 1.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굵기가 다른 절연전선은 동일관내 경우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내 단면적의 이게 그 48%가 아니고 32%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틀렸네요. 그다음 4번 교류회로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관내에 전자적 불편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맞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기가 좀 바뀌어서 나왔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 여기 내용 다 외워 놓으시면 되고 이게 보기로 이제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거 안 까먹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게 여러 번 봐갖고 기억이 나는데 그 후광은 짝수고 박광은 홀수잖아요.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는 이제 그 뭐야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처럼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만 딱 외울 거예요. 잘 까먹지 않는 거. 잘 까먹지 않는 거 하나를 외울 것 같아요. 후장. 예, 후장. 짝으로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박강은 후장이 나왔기 후짝이 나왔기 때문에 박강은 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치수가 이제 짝수냐 홀수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후장으로 외워 놓으시면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금속관 공사 방법. 그래서 1번 관의 지정한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한 번의 길이는 3.6m로 그냥 외워놓으세요. 3.6m고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 매설시 1.2mm 이상, 콘크리트 외에는 1.0mm 이상. 그 다음에 0.5mm 이상의 이음매 없고 길이 4m 이하 건조한 장소. 일단은 1.0이랑 1.2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부싱은 피부 손상 방지를 한다. 그 다음에 절연전선은 5개의 비닐절연전선 제외일 것. OW 전선 제외죠. 근데 애자 사용공사에서는 DV와 OW 제외고요. 그 외 공사는 OW만 제외요. 그게 뭐냐면은 DV는 우리가 2인용 비닐 절연전선인데 애자 사용 공사에서는 두 선이 안 돼요. DV와 OW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외예요. 그 외의 절연전선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선은 연선일 거. 단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단면적 10mm 스퀘어, 알루미늄은 16mm 스퀘어. 이것도 치수 물어보는 거 문제 나왔었어요. 보기로. 7번 관 안에는 접수점이 없도록 해야 되고 당연한 거고 모든 관공사에는 접수점이 있으면 안 돼요. 관 안에서는요. 접속점이 생기는 데는 무조건 정크션, 풀, 사각, 뭐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뭐 이런 것들만 가능한 거예요. 8번 이게 요거 7번은 이게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 많이 현장 작업하거든요. 이런 분들 그 조금 오래 계셨던 분들 막 시키는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은 현장 지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막 해갖고 전선 연결하고 중간에 막 저런 테이프 본 건 있어갖고 저런 테이프 가봐서요. 그거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다 빼가지고 제가 다시 풀링하라고 해요. 배선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8번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 장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전선의 굵기가 다른 전선은 동일관 내에 넣는 경우에는 전선의 피복절여 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48%로 적어놨으니까 틀린 거죠. 10번 관의 굵기가 적어 쉽게 전선을 끌어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항 규정에 관계없이 동일 전항이라는 거 요거 9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일 굵기로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전선관 내 단면적의 48% 이하가 되도록 할 거예요. 이때는 이제 48%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48이랑 32를 아리까리하게 외운 사람들을 여기 맞는 것처럼 인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48로 답을 한 사람들은요, 틀린 답을 어떤 거를 찾냐면 4번 아니면은 1번으로 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정확히 외운 사람들은 이거를 금방 알아보지만은 어설프게 외운 사람들, 문제답만 외워갖고 어설프게 외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19년도 1회차 60문제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2회차랑 3회차랑 4회차 이제 3개 차만 끝나면은 이제 전기 기기로 넘어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되면 더 힘든 난관이 있을까요? 예. 하여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